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. 오늘은 영어학원은 도대체 왜 다니는 거냐? 네.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네네. 궁금해, 네네. 궁금해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. 네. 이 영어학원은 왜 다니는 거야? 그렇죠. 영어학원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, 네. 특히 아이들 경우에는 네. 나 혼자 할 수 있어, 나 혼자 해볼래, 네.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죠. 그렇죠. 네. 왜냐면 저기 단어 외우는 것도 단어 혼자 외우면 되지. 네. 그 뭐 책 읽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 여기 써 있잖아. 단어 외웠으면 뜻 이해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네. 생각하는 애들이 많죠. 네네. 근데 이게 좀 위험하죠. 잘 안 될 때도 많은데 이거 왜 그럴까요? 이 영어 학원은 대체 왜 다니는 거지요? 영어학원이요? 네. 혼자 공부할 수 없으니까 다니죠. 네. 사람이란 것에 대한 인지, 사람 심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공부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나태해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키워드는 자극이라고 봐요. 네. 학원에 오는 이유가 자극이다. 그래서 자극은 두 가지인데요. 선생님이 주는 자극, 이것은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요. 네. 네. 두 번째, 더 중요한 거,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에부터 네. 받는 자극이 네. 훨씬 더 중요하다.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의 역할은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자극을 받을 수 있는, 다른 아이들로부터 자극을 받을 수 있는. 선생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크게 네. 뭐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. 저는 왜 느끼냐면, 과외하신 분들, 좋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. 많죠? 네. 근데 효과가 한정돼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없고 자극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친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자극이 좀 떨어지게 돼요. 아, 맞아요. 예.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네. 그거라고 봐요. 이 자극. 음. 그래서 이 적당한 자극을 최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네. 하면 될까요? 일단은 저기 영어학원 교육에서 아이들한테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제공되는 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설명. 그렇죠. 혼자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이해가 뭐 덜 된다. 이런 학생들한테 뭐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해줘서 설명을 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자료죠. 네. 혼자서는 찾기 힘든 자료를 혹은 찾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를 정돈된 형태로 필요한 거를 적재적소에 준다. 이런 게 학원이 할 수 있는 거고. 네네. 그 다음에 긴장감이죠.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자극이랑 비슷한데요. 네네. 혼자서 집에서 혼자 오늘 참 조용하네, 집이 아무도 없고 공부를 해볼까 하면은 한 시간만 지나도 이게 참 흔들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긴장감은 학원이랑 집 이렇게 비교하면은 학원이 훨씬 있다. 그렇죠. 네. 네. 그런 거고, 마지막으로는 피드백이죠. 이게 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공교육이 있잖아요. 네. 학교를 하루에 한 7시간씩 다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왜 그럴까? 제일 다른 게 피드백이다. 네. 왜냐? 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고, 네. 그리고 좀 적은 학교가 있더라도 피드백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. 예. 그래서 이 피드백이 굉장히 다른 거다. 피드백 내지 코칭 혹은 네.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런 게 굉장히 다르다. 그래서 이런 거고, 제가 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은, 네. 옛날에 만약에 사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네네. 진짜 뭐 유럽의 일부 국가나 이런 네. 데서 1등이나 꼴등이나 네.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죠. 그렇죠. 근데 왜 아이가 이렇게 다르냐? 네. 아니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해도가 다를 수가 있냐? 네. 성취도가 다를 수 있냐? 그렇죠.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타 강사 따라다니기. 왜냐면은 교육 서비스 중에서 뭐 설명의 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,
저는 반도 안 된다. 선생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냐, 이거는 영향력이 학습 전체로 봤을 때는 50%도 안 된다, 이렇게 봐요. 50%요? 왜냐면은 설명이 만약에 이거를 진짜 반 이상을 좌우한다, 판을 가르는 요소다 하면은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달라요? 이게 이미 증거예요. 그래서 설명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니다. 아니죠. 예. 훈련받고 코칭받고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 거다. 네. 이런 건데,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, 대형 학원에서는 4가지 요소 중에서 설명이랑 자료랑 긴장감이 있는데 네. 피드백이 없다. 네.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기가 힘들다. 예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피드백이 잘 되는 데를 선택하시는 게 학원 선정에 있어서 좋고, 네. 이거를 4개 중에서 하나를 빼고 이거 3개만 갖고서 어떻게 해볼란다 하면은 이거는 한계가 있다, 이런 생각이고, 뭐 그렇습니다. 네. 뭐 괜찮은 학생들도 있어요. 네네. 어떤 대형 학원 체계에서 상위 10%에 들을 수 있다.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. 왜? 그 상위 10%에 드는 자체가 피드백이에요. 피드백을 대체해줘요. 아, 난 잘하고 있구나. 네네네. 나는 비교 우위에 있구나. 난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되죠. 사람이란 그 네. 심리적인 상태가. 근데 그렇지 않고 대학원 갔는데 상위 10%에 몰두고 한 중간, 중상위, 아니면 밑에 있다.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10%를 위해서 90%가 희생을 하는 구조예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소형 학원이나 피드백을 많이 주는 저희 같은 학원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막 그런 시스템에 젖어 있는 학생들은 나 10% 안에 들었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막 우리 다른 사람한테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올바른 교육이죠. 그렇죠.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줘야 되죠. 네. 예.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를 생각해 보시면은 설명은 강의 중에 제일 좋을 거예요. 왜냐? 그렇죠. 설명하다가 이게 약간은 잘 안 된다 하면 다시 녹화하니까 제일 좋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4개 중에서 2개를 버린 거예요. 긴장감이랑 그 피드백을 2개를 버렸기 때문에 이 설명의 질이랑 자료만 갖고 이거 2개만 갖고 승부를 하니까 이거는 잘 되기가 힘들다,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인터넷 강의를 보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. 네. 그러면 그냥 강의 듣지 말고 네가 책 보고 네가 공부해. 그러면 더 시간이 절약되고 더 네 공부에 도움이 된다. 네네네. 왜냐면은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글이나 어떤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걸 응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되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 게 그 훈련 자체가 돼요.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그냥 혼자 진짜 공부하면 돼요. 근데 이런 학생들은 극소수죠. 네, 극소수. 극소수고 네.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이거예요. 공부 좀 하고 숙제 정말 맨날 해오고 철저한 애들이 있어요. 네.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혼자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. 그래도 숙제하려고 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잘 돼. 네. 그리고 꼬박꼬박 와요. 그리고 인지하고 있어요. 이런 학생들이 정말로 뛰어난 게 이걸 알아요. 학원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지. 네. 혼자서는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학원을 다닌다. 네. 이런 학생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. 특히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네. 선생님 설명이 좋아서 이 학원을 다닌다. 얘네들은 선생님의 설명이 별로 필요 없어요. 네, 맞아요. 네. 스스로 책 보고 하면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말씀하시죠. 그 책보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전 태어나서 한 명도 안 봤어요. 이게 불가능하죠. 시간 여유 있고 천천히 정확히 써주는 게 훨씬 설명이 잘 돼 있지. 어디서 말하면은 다 실수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아이들은 또 실수하면 잘 캐치는 하는데 네네. 사실 그게 비교가 안 돼요. 네. 네. 예. 그래서 그렇죠. 설명 때문에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극받기 위해서 다닌다. 네. 예. 이렇게 보시면. 그리고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막 어떤 시험을 맨날 보고 기입이 되고 그것이 피드백으로 가고 첨삭도 하고 그것이 다시 피드백으로 가고 어머님도 확인하고 학생도 확인하고 선생님도 확인하고 우리 원장 선생님도 확인하고
이런 시스템이어야지만이 학생이 공부해야 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.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공부 어렵습니다. 네. 공부 어려워요. 우리 부모님들 그 공부하시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, 사실은. 네. 예,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힘들어 하는데 이럴 때 이제 피드백을 줘서 네. 이제 희망을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. 네. 거의 방치하는 거예요. 이 100명, 200명 앉아놓고 그냥 선생님 이걸 떠드셔서 네.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되죠. 네. 그러네요. 네.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? 네네. 감사합니다.